우리 1학기 때 비에 대해서 배웠었죠?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특별한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 바로 비였습니다. 자, 우리 이거 어떻게 읽나요? 3대 5 이렇게 읽죠. 자, 여기서 3과 5를 우리는 항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호 앞에 있는 항이죠. 그래서 이 3을요. 전항이라고 해요. 앞전자를 써서 전항. 자, 그럼 이 기호 뒤에 있죠. 뒤에 있는 항이다 라고 해서 바로 후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에는요. 전항, 후항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아주 중요한 비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두 개의 비가 있어요. 3대 5, 6대 10입니다. 자, 전항 찾을까요? 전항 3, 그리고 6이죠. 자, 6은 3의 2배예요. 즉, 3 곱하기 2를 해야 6입니다. 자, 그럼 후항 찾으세요. 네, 후항 5와 10입니다. 자, 그럼 10은 5의 2배,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했죠. 각각 전항과 후항을 똑같이 2로 곱했어요. 이랬을 때 각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비를 비율로 나타낼 때는 분수 또는 소수로 나타낼 수 있었잖아요.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3 올려, 5 내려.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 그래서 5분의 3 이렇게 나타냈어요. 자, 그럼 이번에 6대 10 비율로 나타내면요. 그래요. 바로 10분의 6입니다. 약분하여 기약분수로 나타내면요. 얼마가 되나요? 그래요. 2로 약분해서 5분의 3. 어때요? 비는 달랐는데 비율은 같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비의 성질이에요. 즉, 비의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도 비율은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똑같이 2를 곱했더니 비율이 같아졌잖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비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0은 왜 안 될까요? 그래요. 0을 곱하면요. 0대 0이 돼요. 따라서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비율은 같다라는 것이 바로 비의 첫 번째 성질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두 번째 성질 살펴볼게요. 자, 여기 40대 11, 10대 3 있어요. 자, 또 전항 찾으세요. 전항 40과 10입니다. 자, 그럼 10은 40을 어떻게 한 거죠? 나누기 4를 한 거예요. 자, 후항 찾으면요. 12 그리고 3입니다. 자, 그럼 12 나누기 4를 해야 3이 되죠. 전항과 후항을 같은 수로 나누었어요. 이랬을 때 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요. 자, 40대 12 비율로 나타내면 40 올려, 12 내려. 자, 약분해서 기약분수로 나타내 볼게요. 얼마로 나누면 될까요? 4로 나누면 되겠죠? 4, 3, 12 그리고 10, 3분의 10이 됐어요. 자, 10대 3 비율로 나타내면요. 10 올리고 3 내리고 3분의 10, 5. 같은 수로 나누었을 때도 비율이 같아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비의 성질이에요. 전항과 후항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비율은 같습니다. 이때도 0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 없죠. 따라서 0이 아닌 같은 수, 4로 똑같이 나눴더니 비율이 같아진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비의 두 번째 성질이에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세 개의 비가 있습니다. 비율이 모두 같아요. 1대 3은 3분의 1이고요. 2대 6은 6분의 2지만 약분하면 3분의 1이 돼요. 3대 9도 9분의 3인데 약분하면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비율이 같은 것은 비의 몇 번째 성질? 첫 번째 성질. 전항과 후항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곱하여도 비율이 같다라고 했죠? 자, 여기는요. 똑같이 곱하기 2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요. 똑같이 곱하기 3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율이 같은 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비를 볼까요? 자, 이 비의 비율 12분의 40. 약분하면 얼마? 3분의 10. 20대 6. 비율로 나타내면 6분의 20인데요. 역시 약분을 하면 2로 약분하니 3분의 10이고요. 10대 3도 3분의 10. 어때요? 비는 다른데 비율이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같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성질. 바로 전항과 후항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비율이 같기 때문이죠. 자, 이건 얼마로 나눈 거예요? 나누기
2한 거죠. 자, 여기는 얼마 나눈 거예요? 나누기 4. 똑같이 나누기 4 했더니 비율이 같아진 거다. 이렇게 중요한 비의 성질 2개 배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개념 확인 문제로 또 다시 딱 확실하게 다져볼게요. 2대 6이에요. 전항과 후항의 영향이 같은 수 얼마? 5를 곱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항에도 5를 곱했죠. 2, 5, 10이 되고요. 후항은 6, 5, 30. 그래서 비율은 같다라고 비의 첫 번째 성질 이용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비의 성질을 이용하면요. 이렇게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먼저 소수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볼게요. 3.5 대 5.6입니다. 일단 자연수로 나타내야 하니까 소수를 자연수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래요. 10, 100, 1000과 같은 수를 곱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수가 자연수가 돼요. 자, 그럼 3.5, 5.6 소수 한 자릿수니까 각각 얼마를 곱할까요? 10을 똑같이 곱해줘야 되겠죠. 35가 되고요. 5.6도 똑같이 10을 곱하면 56. 똑같은 수를 곱했기 때문에 비율은 같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만 봐도 간단한데요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더 간단히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간단히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비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죠. 바로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됩니다. 자, 그럼 이 두 수를 똑같이 나누어 떨어지게 해야 하니까 무엇으로 나눌까요? 전항과 후항을 두 수의 공약수로 똑같이 나누어 주면은 우리는 더 간단히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5와 56의 공약수 7로 나누면요. 얼마? 5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후항도 똑같이 7로 나누면 얼마? 8. 어때요? 훨씬 간단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5대 8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분수의 비를 어떻게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6분의 1 대 5분의 1이 있어요. 자연수로 나타내려면 분모가 없어져야 돼요. 약분이 돼야 되죠. 그러면 얼마? 무엇을 곱해야 할까요? 그래요. 약분이 되려면 6과 5의 공배수를 곱해줘야 되겠죠. 따라서요. 비의 전항과 후항의 두 분모의 공배수를 곱해주면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6과 5의 공배수? 30을 곱해주면 되겠죠. 비의 첫 번째 성질을 이용하여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 약분이 돼서 5가 되고요. 5분의 1에 30을 곱하면 약분이 돼서 6. 완전 간단해졌죠. 5대 6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소수와 분수가 섞여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요. 앞에서 배운 걸 우리가 이용하면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모두 전항과 후항을 소수로 만들거나 모두 분수로 만들거나 통일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분수를 소수로 한번 바꿔볼까요? 0.3 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면 2분의 1은 1의 반이죠. 1의 반 소수로 나타내면 0.5예요. 그러니까 0.3 대 0.5입니다. 자, 그럼 자연수로 만들려면 소수 한 자릿수니까 얼마씩 전항과 후항에 곱할까요? 10. 전항에도 곱하기 10. 그러면 3이 되고요. 후항에도 곱하기 10. 그러면 5, 3대 5. 이렇게 간단히 나타내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소수를 분수로 바꿔보는 거예요. 자, 그럼 0.3을 분수로 바꾸면요. 소수 한 자릿수니까 분모가 10이 되겠죠. 10분의 3 대 2분의 1입니다. 자, 분수의 비니까 어떻게? 두 분모의 공배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얼마인가요? 10을 곱해볼게요. 전항에도 10을 곱하니까 얼마? 약분이 돼서 3. 후항에도 똑같이 10을 곱하니까 얼마? 약분을 해서 5. 어때요?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통일시켜줘서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개념 확인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1.1 대 5.4예요. 분수로 바꿨네요. 10분의 11 대 5분의 4. 10과 5의 공배수인 10으로 곱했어요. 자, 그럼 간단히 얼마가 될까요? 11 대 얼마? 8. 이렇게 되겠죠. 바로 이렇게 고쳐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조금 뒤로 넘겨서 92쪽을 한번 볼게요. 92쪽. 자, 여기 보면요. 이렇게 비가 두 개 있습니다. 3대 5, 9대 15가 있어요. 자, 3대 5를 비율로 나타내면 얼마죠? 3 올리고 5 내려서 5분의 3.
9 대 15를 비율로 나타내면요. 15분의 9예요. 약분하면 5분의 3입니다. 어때요? 비율이 같죠? 그럼 비율이 같으니까 이렇게 써도 될까요? 됩니다. 바로 이렇게요. 비율이 같은 두 비를 기호, 같다,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을 우리는 비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봤을 때 1대 3과 3대 2는 비례식이 될까요? 1대 3의 비율은 3분의 1이고요. 3대 2의 비율은 2분의 3이에요. 비율이 다르죠? 이럴 때는 비례식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비율이 같은 두 비를 이 기호 사용하여 나타낸 것이 비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요. 몇 대 몇? 이건 비예요. 비에는요, 전항과 후항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비율이 같은 두 비를 이렇게 기호를 써서 나타내면 비례식이 되는데요. 이 비례식의 항도 특별한 이름이 있어요. 네, 비례식에서 바깥쪽에 있는 3과 15, 바깥에 있어서 바깥 외를 써서 외항이라고 하고요. 5와 9는 안쪽에 있죠. 그래서 한자 안, 내, 안쪽, 내, 그래서 내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에는 전항, 후항이 있고요. 비례식에는 외항과 내항이 있습니다. 자, 비의 성질을 이용하면요, 비례식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첫 번째 비의 성질 뭐였어요? 그래요.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비율이 바뀌지 않았죠. 비율이 같으니까 비례식 만들 수 있는 거예요. 7대 2, 전항에 3 곱하고 후항에도 같은 수 3을 곱해서 21대 6. 이렇게 비율이 같다. 비례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두 번째 성질,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비율이 같죠. 그러니까 비례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24대 32, 전항과 후항에 똑같이 8로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3대 4가 되죠? 비율이 바뀌지 않아요. 비율이 같으니까 이렇게 비례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비례식이 무엇인지 알았나요? 자, 그럼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2 대 12 비례식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비의 성질 두 번째 이용해서 전항과 후항을 2로 나눠줍니다. 그럼 후항도 2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그럼 얼마가 되나요? 바로 11대 6. 그래서 이 등호, 기호를 써서 이렇게 비례식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